근데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때가 난 제일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게 틀렸다라는 걸 알겠는데 못하는? 그럴 때가,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때였고 공감하죠. 그런 거 있어. 맞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법. 자, 우리 대리 어그로 오지구요. 좋아요. 하주님 방송 보기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나쁘지 않아요? 운동. 책 봐요. 하준형 방송 보기. 웃기. 자,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교 때 저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 95kg까지 나갔다고요.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놀기도 잘 놀아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진짜 행복은 나는 내적인 행복에 있다고 생각해. 계속 다른 데서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끝나면은 또 허무해진다. 내가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봐야지.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또다시 다시 허무해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그거 제목이 뭐냐면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걸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초목표.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 지금 뽀뽀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그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그게 능력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초목표가 없이 달리면 그러면 갈팡질팡하게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배우를 하는데 배우에서 캐릭터 분석이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이제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하려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캐릭터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캐릭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인물의 초목표예요. 근데 그 초목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물이 계속 하고자 하는 원동력, motivation, 원동력, 이런 원동력들을 계속 이끌어내는 초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전에 마윈 특집도 했었고요. 마윈 대표, 알리바바 마윈 대표의 강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성공자들의 이런 습관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마인드를 우리 랭킹쇼를 통해서 그때 많이 나눠봤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자 하는 초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초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제 인생의 초목표가 확실하게 그려졌는데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 때는 있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초목표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뽀뽀가 아까 얘기했어. 너무 추상적인데요. 그려. 추상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많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삼성 재벌가 만큼 내가 돈이 있다 하시는 분 누구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아직.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배경, 자라온 배경,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나의 능력치 이런 걸 보면은
꿈을 꿀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난 이것도 못하는데, 난 저것도 못하는데, 난 이런 것도 없는데, 저런 것도 없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현실에 매이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은 비록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사실을 보는 눈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실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 키가 뭐냐면 그렇게 추상적인 인생의 초목표, 여러분들의 비전을 그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높게, 그리고 멀리, 그리고 굉장히 깊이 그려낼수록 그게 실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 비전을 계속해서 그려내는 여러분들의 잠시 멈추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좋아요. 미국 학교는 일단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운동팀에 들어가려면 성적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학생회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그리고 성적도 좋고 이렇게 멀티 플레이어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 윈윈 할 수 있게 해요. 누구 한 명, 1%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나빠지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한국은 그나마 보수적인 그나마 시스템이 아직도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더라도 그렇게 아주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적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한국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미국은요,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러면 그쪽 길도 더 확실히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학 컨설팅 할 때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 그런데 그 부모님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거라는 희망은 버리십시오라고 난 얘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거라는 소망을 갖지는 마십시오라고 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우리 애가 한국에서 지금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에라도 보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외국에서도 잘할 확률은 높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바가지를 미리 땜빵을 해서 외국을 보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혼틈 대리, 나는 안 세요 이러는데 자, 하진이가 난 집에서는 개차반이지만 밖에서는 성실한 학생이니까 후훗 이랬는데 그거 다 보여. 그거 내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걸려.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내공이 적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나보다 내공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다 들통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스, 상사들 이렇게 보면은 들통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굳이 땜빵된 척 할 필요 없이 땜빵 하자고. 여러분들 아셨죠? 굳이 땜빵된 척 할 필요 없잖아. 그냥 같이 땜빵 하자고. 그러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가 읽었던 책 중에 오빠를 변하게끔 도와준 책이 있나요? 어렵다. 조금 어렵다. 이건 좀 어렵다. 제가 막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고 나서부터 이제 책이라는 거를 읽기 시작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책도 안 읽어서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어려워.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자기계발서도 다 추상적이야. 근데 자기계발서는 뭔가를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의 시작은 될 수 있다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읽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뭐 어떤 내 인생을 변하게끔 도와준 책을 꼽자라 그러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매번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비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형, 가끔요 아프리카 TV 힘들 때 있나요? 주로 어떨 때 힘드냐요?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있어요. 어떨 때 힘드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몸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이 재밌어요. 방송이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저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컨설턴트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했던 거는 강의, 뭐 특강, 그 다음에 뭐 과외, 그 다음에 뭐 이런 중학교, 대한중학교 같은 데서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약간 요런 활동들을 저는 했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힘들었다가도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힘을 얻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체력적으로는 요즘에는 진짜 아주 피크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니네들이 말 안 들 때 힘들어. 야, 니들이 말 안 들을 때 힘들어. 특히 쓰잘데기 없는 어그로 끄는 애들이 있을 때 힘들어. 지금 O 한에 있지. 쟤 때문에 힘들어. 쟤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제가 컨셉을 바꿔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페리 때문에 짜증나. 근데 컨셉을 바꿔가지고 이제 페리가 예뻐지고 있어. 어쨌든 장난이고요. 그래서 힘들 때 많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방송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나는요 막 팬들끼리도 막 기싸움이 있는 것도 눈에 보이고, 막 어떨 때는 막 어그로 당하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뭐 삐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난 다 눈에 보여.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힘든 것 같아. 왜냐면 누구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근데 가끔씩은 한번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내 직설적이잖아. 근데 이 새끼가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힘들 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별로 없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려는 대학원이요 높은 탭스 점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700 후반대인데 800 후반대를 올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나요? 문제집도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오르지를 않네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공부 방법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내 방송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구아준 검색해서 우리가 미드 영어, 그 다음에 랭킹쇼, 그 다음에 영어 일기, 그 다음에 그 외에 영어 컨텐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방송 보면요, 이 방송 보면 영어가 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근데 영어가 늘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는 그 공부 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기는 너무 좀 힘들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스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가르쳤을 때 이런 공략법이라던가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나의 공부 패턴이 있을 때 부스트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가 토스에서 이제 스피킹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잠깐 알려줬잖아. 아주 잠깐. 근데 그걸 알려주면 뭐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없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뭐해? 내가 그 말을 조합해가지고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하는데.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 내가 카투사를 지원해야 돼가지고 토익을 봐야 되는데 모의 토익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프린트를 했는데 한 3문제를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3문제를 안 틀리려고 토익 공략법을 쳐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막 템플릿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템플릿이라고 있어. 템플릿이라고. 쓰기를 할 때 첫 번째 문단에는 여기에다가 요런 단어, 요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요런 표현, 세 번째는 요런 표현,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있어. 그거는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예요. 나한테.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성적을 부스트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이제 걔는 무용을 하는 애였는데 외국에 무용을 배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토플이 필요한 거야. 근데 걔가 토플 학원을 갔는데 토플 학원에서 그런 템플릿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험 공략법으로 이제 애를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얘가 영어를 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학원 다니지 마라.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거는 토익 학원이 아니다. 영어 학원을 차라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너무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분은 더 이상의 공부법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공부법을 나한테 자극 줄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거는 저희 방송이랑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조금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급하면 절대로 찾아낼 수 없어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2박 3일은 회사 제휴 호텔에서 지내는데요. 1박은 펜션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비싼 곳에서 자고 싶은데 그 돈을 아껴서 맛난 걸 먹을까요? 아니면 좋은 데서 잘까요? 저 지금 디기 심각해요 이러는데. 짜증나. 짜증나. 나는 지금 휴가도 못 가고 나 지금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 맛있는 걸 먹을까요? 아니면 좋은 데서 잘까요? 화가 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둘 다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데서 자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제주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서 가는 여행이면 저는 좋은 데서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힐링하고 싶어서 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맛난 것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하려고 하면 내 몸 컨디션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제주도에 가도 큰 효과를 못 볼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지친 상태로 계속 일해야 되는 상태로 내가 여행을 가면은 나는 지금은 아마 그 여행의 효과를 100% 못 누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맛난 것을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힐링하고 그냥 내가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맛집도 가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목적이다. 그러면 저는 맛난 걸 먹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행복한 고민을 혼자 고민해. 여러분들 추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